네, 요즘 여기저기서 이 힐링이란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사전에서 치유를 뜻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걸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각박하게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다소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물 포커스 오늘은 이곳 강원도 산속에서 이 세로토닌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신과 전문의시죠. 이시영 박사를 모시고 현대인의 참된 힐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예. 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 공기 속에서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촌장님이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여기가 선마을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촌자이라 그럽니다. 우선 이곳이 어떤 곳을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여기는 뭐 내가 의사라 그런다고 네. 모두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병원은 아니고요. 예. 아무런 이 의료 시설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암, 고혈압, 당뇨병이라는 이 생활 습관병이라 그러는데 네. 이건 우리가 뭔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생긴 이런 병들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생활 환경, 우리 도심의 생활 환경이 참 고약하잖아요. 예. 그래 여기 오면 뭐 절로 병이 났습니다, 정말. 이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그 우리 그 무서운 고혈압, 당뇨, 암을 예. 예방 치유하자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강원도 홍천인데요. 홍천이죠. 오다 보니까 이 핸드폰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것을 좀 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제가 구상을 한 건 한 20년 됐고요. 예. 이제 이 틀을 용케 제가 잡은 것은 한 10년. 네. 예. 그럼 이제 그때부터 기획을 하셔서 여기서 그렇죠. 이제 한 1년을 여기 이제 텐트를 쳐놓고 네.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 하면 좋겠는지, 이건 뭐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네. 이게 숲의 자연 치유적인 힘을 이용을 해서 의료 시설을 만들고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이제 우리가 처음이니까 뭐 어디 뭐 벤치마킹 할 때도 없고 제가 그냥 혼자 구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본 것들을 대충 예. 종합을 해서 이제 그런다고 1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 설계를 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한 3번을 바꿨습니다. 아하. 아주 애먹습니다, 설계하시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짓는데 1년. 네. 그리고 이제 개원을 한 지가 이번 9월이면은 딱 6년이 되네요. 6년이요. 그렇게 한 10년이 되네요. 예. 이 정신과 전문의로서 우리 이 국민들에게 뭐 아주 참 좋은 말씀들, 어려운 이런 정신건강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참 힘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이 힐링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40 후반에 네. 이 내 무릎, 허리가 완전히 아주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료도 못할 정도로. 네. 그래서 수술을 하라고 누워라 그러는데 이게 의사란 놈이 지 몸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수술까지 받다니 이건 안 되겠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예, 자연의학이라는 거를 네. 정말 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픈 수술을 받고 그러기 말고 그 전에 좀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물론 이제 산을 찾는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만 이 산 속에서 이렇게 꼭 하셔야겠다는 생각, 산이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바다는 가면 뭐 속은 탁 터지고 시원하죠. 네.
근데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우리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 수평선 넘어 멀리 떠가는 배를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고 아웃 스테이트다. 우리 자아가 밖으로 나간다. 이 바닷가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아주 과감합니다. 그래도 바닷가에는 아주 깊은 사색이나 철학과 종교가는 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톨스토이가 정말 지중해 미녀들 사이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저는 톨스토이를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역시 숲속에 들어오면은 자기를 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절이고 수도원이 전부 산속에 있지 않습니까? 네. 숲속에 있고 또 이 숲속이라는 게 숲에 엄청난 자연 치유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방송하는 중간중간에 이 골바람이 굉장히 그렇죠. 상큼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아. 이것이 뭐 약을 뭐 몇 톨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주로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도시에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반반입니다. 주말에는 주로 얘기 많이 있고요. 주말에. 예. 네. 계시다가 서울에 나가시면 좀 숨이 답답하시겠어요? 아유, 답답하죠. 네? 뭐 당장 이 뭐 목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도 그래요? 막 제가 서울에서 올라오는 게 네. 이 목소리가 별로 깨끗하지가 않은데 그 정도입니까? 아. 여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목이 또 깨끗해집니다. 내려가면은 뭐 당장 느낍니다. 예. 여기서 저 시내 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네. 누가 어떨 때는 막 뒤에서 내 목을 꽉 조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저는 에어컨을 안 트니까 예.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공기가 도심의 공기가 정말 딱합니다. 그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미디어에서 곳곳에서 힐링이다, 무슨 힐링이다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이렇게 힐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 마을을 구상할 때는 웰빙이 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전엔 웰빙이었죠. 뭐 말끝마다 웰빙.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만큼만 올라가면 네. 그동안 우리는 지난 반세기 참으로 격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 밤낮 없이 바쁘게 살았죠. 뛰고 예.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그게 힐링이고 또 그 힐링을 구체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이 바로 힐링입니다. 세로토닌. 네. 예.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말이나 힐링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님 하면 세로토닌이 딱 떠오르는데 보통 우리는 엔돌핀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숙한 단어는. 네. 엔돌핀하고 세로토닌은 어떻게 다른가요? 엔돌핀은 환희의 물질입니다. 예. 우리가 막 정말 박성 한껏 넣을 때는 막 와! 예. 온 국민이 뭐 정말 열광을 하잖아요. 요즘 뮤지컬에 가도 막 그렇고요. 이제 그런 것이 엔돌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돌핀을 행복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열광을 할 때는 행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 참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포옹을 하는 거는 네. 그건 열광이에요. 그게 엔돌핀입니다. 아. 그래 이제 그 포옹이 끝나고 둘이가 이렇게 앉아서 참 사랑스러운 눈을 예. 주고받고 할 때 그때 뭔가 아련히 밀려오는 예. 요게 세로토닌입니다. 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련히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흥분이 되어 있거나 너무 격하나 화가 난 상태는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이게 행복은 차분해야 됩니다. 그게 세로토닌 상태죠. 그럼 세로토닌 분비를 많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질문이 그렇죠. 가령 이제 이런 맑은데, 선생님 여기 산에 들어오면은 이 산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 맑은 공기, 보이는 게 푸르름, 이런 오감이 절로 쾌적하게 자극이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세로토닌이 절로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자연은 숲은 세로토닌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만든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우리 인체에 좋은 작용을 기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제 한번 쭉 숲속을 돌아봤는데요. 사실 이러면 좀 어떤 좀 대단한 어떤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그렇죠. 숙소가 있고 산길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장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잘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은요, 과학 문명은 편의, 쾌적, 효율을 추구하는 문명입니다. 네. 덕분에 참 우리 인류 복지를 위해서 과학 문명은 엄청난 공헌을 했죠. 네. 그러나
이것은 또 양날의 칼입니다. 예.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나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 블락을 걷질 않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조금만 덥다고 에어컨 틀고 춥다고 히터 틀고 그리고 여러분 저 길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교통사고 걱정, 전철을 타면 소매치기 걱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심에는 꼴 보기 싫으니까 눈 맞고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고 매연에 코를 막고 이 오감을 닫고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거의 과학 중독증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지금 독거 노인이 3분의 1입니다. 혼자 살아요. 이게 얼마 전에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몇 달 동안 이것도 모르고 그러게요. 있는 예, 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은 기사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00세까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발로. 건강하게. 예. 예. 그렇게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도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요즘 공원에 가면은 참 인심 좋은 적십자 아주머니들이 국시라도 한 그릇 삶아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못 걸어 다니면은 정말 가족도 문제고 본인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못하죠. 또 예. 지자체에서도 그 사람 케어하려 그러면 걸어 다니는 사람의 6배가 더 들어갑니다. 진료비가. 그래서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려 그러면은 이 과학 중독증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이게 이제 한 음력 초 6시만 되면은 우리 불을 다 꺼버립니다. 불을 다 꺼요. 예, 완전히 끄고 암흑 상태가 되는. 별 보고 달 보고 이 달 그림자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과학 문명으로부터 정말 해방이 되는 공간이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핸드폰도 안 터지고, 예. 인터넷, 뭐, TV, 라디오, 비디오. 아무것도 뭐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정말 재미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을 보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이 힐링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예, 쉽게 그냥 말하면. 자연과 그리고 함께. 이 숲속에 오솔길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요즘 이제 걷기가 아주 열풍인데 걷기도요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뭐 둘레길이다 올레길이다 뭐 며칠 동안 아주 막 강경운을 하고 해병대 훈련하듯이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 숲속에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어슬렁어슬렁 여기는 보면 대개 한 15분에서 30분 코스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할 때는 안 하다가 한다 그러면 막 진이 빠지게 해야 되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 정말 무릎 허리 다치죠. 다칩니다. 사고도 나고. 안 되고 적당하게 자기한테 맞게 또 실제로 세로토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걸으면은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면은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정말 이 맑은 날 아침에 시골길을 가벼운 차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휘파람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걷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고 너무 걸으면 안 돼요. 한 15분만 걸어도 세로토닌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제 많은 의사들은 하루에 30분은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한목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10분씩 하루 3번 하면 돼요. 네. 웬만하면 10분 하루 3번 하잖아요. 출근길에 맞습니다. 예, 오며 가며. 예. 그 정도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너무 막 억지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건 병이 납니다. 예. 이렇게 뭐든지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게 세로토닌이에요. 이 힐링이라는 게 이 우리나라만의 열풍입니까? 아니면 외국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요? 전 그게 궁금한데요. 외국도 이제 선진국은 이제 힐링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외국도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요. 이게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멎으면 안 됩니다. 이게 멎으면 뭐 당장 뭐 이 대통령 선거부터 안 되잖아요. 경제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거도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이 정치인들이 이기려 그러니까 막 끝없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게 미국이라고 애외가 있습니까? 잘 사는 서유럽이라고 애외가 있습니까? 그래도 이제 저쪽에 구라파 쪽으로는 동구 쪽 사람들은 이게 GNP가 올라가면은 행복 지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외의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막 완벽하게 이 생애보험 제도가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이 자연의 파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학 문명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자연 파괴가 옵니다. 오겠죠. 터널을 예. 뚫어야 되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자연 파괴가 오지만 그 북구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도시도 없습니다. 북구에 그렇죠, 몇몇 나라들은 그렇죠. 뭐 기껏해 그저 10만, 20만 네, 네, 이런 네. 그리고 그 북구에 가보십시오. 이 산골짜기마다 그 전통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이 자연에 대한 이 아끼는 마음 그게 대단하거든요. 잘 보존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GNP가 서서히 올라가도 그게 국민의 생활의 질이나 삶의 질, 행복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선진국이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같이 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이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급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급하게 치료받으려는 그런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도 제가 아까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막 2시간, 3시간 막 진이 빠져도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게 적절하게 조절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뭐 놀 땐 좀 놀고 일할 땐 또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막 했다 그러면 막 아주 막 진이 빠지게 하고 예. 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마 유목 민족이니까 예.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겁도 없고 그것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페이스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등산심입니다. 산을 더 올라가야 된다. 계속 올라가요. 예. 우리 지금 정상에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럼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더 올라야 됩니까?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 가면 당장 휴, 네, 쉬고 네, 네. 쉬고 짐도 내려놓고 사나리 경치도 보고 그게 힐링입니다. 그럼 절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없고 우리는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더더구나 힐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습관을 갖고 살면은 힐링도 되고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로토닌 문화 운동을 하는 것은요, 저는 이 비움, 채움, 나눔, 또 스몰, 슬로우, 심플 그런 말을 내가 쓰는데 우리가 이제까지는요 정말 워낙 못 살았으니까 정말 목표를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 총수들도 뭐 모두 묶여 들어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과욕은 좀 버려야 됩니다. 이거 비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순수한 혼으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면은 이제 이웃에 대한 이제 나눔도 있어야 되는데 참 나눔이 아직은 우리는 인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예, 있는 걸 불행이 왜 불행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면 그건 행복입니다. 네. 계속 모자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더 하려니까 더 올라가야 되고 더 빨리 더 많은 것 더 큰 것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네, 뭐. 욕심은 끝이 없죠. 예.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 그럽니다. 피로 사회. 예, 너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힐링이라는 말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유행이 된 것도 그러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 힘들고 빠르게 오다 보니까 그만큼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 이제는 지쳤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런 치유 과정이 필요해서 그걸 잘 극복하면은
또 다른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 박사님은 이제 힐링의 전도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도 힐링이 필요할 때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비결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뭐 제 하는 일을 우선은 즐겁게 합니다. 예. 참 보람이 있고요. 이 나이에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네. 또 TV에도 나오고 이금에도 참 즐겁고 보람이 있는 일이고요. 예. 또 그래 여기 온 사람들은 뭐 여기 와서 불평불만하고 가는 사람 저는 아직 못 그래요. 들어왔습니다. 예. 뭐 제 앞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아 정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 가령 뇌피로라는 것도요. 이거는 육체적인 피로를 우리가 느낍니다. 산에 가면 다리가 뻐근하잖아요. 뇌가 필요한 것은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한 2, 3일 쉬고 나면 정말 세상이 새로 보인다 그럽니다. 의욕적으로 보이고 그럼 정말 아, 내 뇌가 이렇게 필요해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는 여기도 일주일 반은 여기서 사니까 이 뇌 피로가 절로 가시는 겁니다. 그게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부러 힐링을 뭐라 하겠다 그러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 저 밖에 나가면은 제가 책을 쓰면은 참 고맙게도 많은 애독자가 있고 예. 또 강연을 해달라는 데가 있고 이게 강연하면 무례 같은 박수를 받고 예. 여기 오면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예. 환경 예.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보람찬 일을 힐링이 따로 필요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하고 복 정말, 받으신 거죠. 예, 뭐. 복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걸 항상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힐링을 해야겠다 하는 자체가 또 다른 스트레스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지 계획이나 포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지금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우리 국민이 네. 100세까지 네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운동을 지금 한참 기획을 하고 있고 좀 실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요즘 학교 폭력이 청소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북울 드럼 클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좀 130개 학교 창단이 끝났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다 뻗치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외국에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가 드럼 클럽을 만들어주고 한국의 평화의 북을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이제 북을 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 9월에 이제 터키를 가고, 예. 그래서 이제 쭉 중국 동남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육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지금 이 품성이 고약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애들은 지멋대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을 이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절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멋대로 떠들고 지금 뭐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수업이 안 됩니다. 지멋대로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들도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제 이 소리하기에 지쳤다. 서로 지쳤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운동을 네.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 깐나네부터 저 100세 노인까지가 전부 이 대상인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 100세까지 네 발로 걸어 다니셔야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100세가 돼서 갑자기 해서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합니다. 예. 이 팔순의 연세에도 참 이렇게 정열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굉장히 존경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생각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참된 힐링은 결국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할수록 한 발 물러서서 이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